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마지막 영상 개인회생 사무실 농간 사례 말미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서 매우 흔하게 보게 되는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주요 언어 분석편입니다. 그들의 광고 멘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현혹을 하는지, 그리고 그 광고 문구, 그 이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주요한 것들 몇 가지만 찝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최대 90% 감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의 눈을 확 사로잡는 멘트일 건데요. 그래서 빚 때문에 내가 많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도 90% 혹은 뭐 적어도 한 50%는 감면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90%보다 더 큰 감면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 사건을 공부할 때 진행을 위해서 90% 감면은커녕 90% 100% 변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채무의 성실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출 받아서 사용했던 대부분이 뭐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했거나 뭐 비트코인에 꼬라박고 이랬으면은 법원에서 좋게 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감면율이 크질 않습니다. 감면율이 뭐 아예 없이 100% 변제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빚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조차도 최대 90% 감면 보고 그래도 한 50% 감면이라도 받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갖고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래서 90% 감면 이 소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변제율 대부분은 여러분 채무자 상황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나올 분들은 그냥 100%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 감면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1,50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이게 인터넷 보다 보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세요 막 이렇게 막 댓글 쓰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데. 뭐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렸던 마지막 영상 그냥 다 필요 없고 농간 사례 거기에서 14분 정도부터만 한번 영상을 보세요. 과연 1,500만 원짜리 채무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개인회생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뭐 대략 뭐 법원 비용, 사무실 비용 한 2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을 개인회생을 하면은 심지어는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500만 원 정도 채무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고생스럽긴 하겠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차차 그런 영상은 제가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박, 주식, 유흥 모든 채무 가능. 앞서서도 좀 이야기 드렸겠지만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 나오질 않아요. 개인회생은 정말로 빚이 많고 또 그 빚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곳들 막 보게 되면은 추심, 독촉, 뭐 압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거 막 써놓은 데들이 있어요. 네,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혹은 금지명령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이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금융사들로부터 추심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도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나 자신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보는 게 뭐 전국 무방문, 그리고 뭐 무방문 상담, 그리고 신청 가능 이런 멘트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전국 어디에 있는 한계 채무자들 사건을 나한테 달라 소리예요. 그냥 자기가 돈 벌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3월 이후로 개인회생 사건 같은 경우에 전면 전자화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 상관없이, 왜냐 법원 갈 일이 없거든요.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 심지어는 서초동 법조단지에 있는 사무실들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서울회생법원조차도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 뭐 부산, 제주 뭐 이런 데 사건들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우편 보낼 일도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네가 더 많은 사건 수임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빚 때문에 막 쪼들리고 뭐 했던 분들 그냥 막 카톡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각 시 100% 환불,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보는 멘트인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기각이 나면. 근데 중요한 게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기각 날 사건은 아예 맞지를 않아요. 기각 나지 않고 어떻게든 인가, 그러니까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만 수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여러분의 변제율이 10%가 나오든 100%가 나오든 별 관심이 없거든요. 기각만 안 나고 인가만 나면 되니까. 그래야 자기네 수임료 다 받는 거니까. 뭐 심지어는 많은 분들께서 계약서 작성조차도 안 하고 막 진행을 하시는데, 기각 시 100%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를 합니다. 제 계약서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각 사유에 관해서도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가 책임이 분명하게 있었을 때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기각이 났을 때만 환불이에요. 그리고 그 환불 조건이라는 게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인가만 나면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담할 때는 50% 정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인회생 사무실에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100% 변제율로 결과가 나왔어요. 환불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조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기각 시 100% 환불, 기각 날 사건은 안 받아. 골라서 받는 거예요, 사무실들에서. 그리고 가족과 직장의 비밀 진행 가능, 이것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뜻과는 다르게 비밀 유지가 안 되고 직장이든 부모님에게든 탄로날 가능성도 계속 생겨요. 진행을 해보면은. 저 역시도 개인회생 사무실 이제 계약을 하기 이전에 직접 방문해서 막 상담을 하고 할 때 물어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아예 비밀리에 다 알리지 않고 다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였고, 근데 중간에 굉장히 난처한 서류 요청들이 와요, 법원에서. 이를테면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 퇴직급여 확인서,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런 거를 요청을 해요, 법원에서. 법원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꼼꼼해요, 아주. 그런데 일상적인 서류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퇴직금, 금액 확인서 같은 거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지 않잖아요. 뭐 총무부가 됐든 경리과가 됐든 경영지원팀이 되었든 요청해야 되잖아요. 뭐 알아서 잘 둘러대십시오. 임기응변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역시 이제 주거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걸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부모님 댁에 살고 계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부모님 뭐 도장 받고 그다음에 뭐 신분증도 같이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집 계약서를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자가이든 뭐 월세이든 전세이든. 근데 아시다시피 집 계약서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도 부모님 소유인 경우에 그 계약서 어딘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뭐 찬장 열면 나와요? TV 밑에 서랍장 열면 나와요? 부모님께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부탁을 드려서.
이건 역시도 뭐 임기응변 좋고 뭐 말주변 좋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했었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뭐 저 역시도 어떻게 둘러대가지고 해결은 했지만은, 그래서 가족과 직장의 비밀 진행은 가능하지만 중간중간 땀 좀 흘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요런 정도 한 7가지 정도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서 담지 않았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잡소리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들이 마찬가지인데 빚 때문에 막 연체 추심 걱정 때문에 서둘러서 사무실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해지십시오. 심호흡 더 한번 하시고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고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